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효은입니다. 오늘 XM3 하이브리드 모델 행사에 나왔는데요. 이테크 하이브리드죠. 제가 아무래도 출시 전부터 여러 번 리뷰를 했었고요. 기술 설명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솔린 터보 모델하고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외관 디자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아래쪽에 범퍼 형상입니다. 범퍼 형상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 아래쪽에 검은색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쪽에도 투톤의 회색을 사용해서 재주도 다르거든요. 형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범퍼의 형상이 바뀌어서 이게 일단 하이브리드라는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옆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니쉬들이 다 무광 블랙으로 더해졌고요. 이 아래쪽에도 무광 블랙 가니쉬가 더해졌고, 그리고 지금 이 창문 쪽에는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다 블랙, 하이그로시. 이게 보통 이제 크롬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 블랙이면 훨씬 더 색이, 이건 정말 취향이니까요.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다 검은색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휠이 이번에 18인치 휠인데요. 기존의 XM3도 18인치 휠 타이어가 있었죠. 근데 휠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8인치 휠인데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R 18인치 타이어입니다. 금호네요. 금호 솔루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편평비 같은 게 이제 높이 차이에 의해서 푹신푹신한 승차감도 있지만 이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 보시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앞쪽이랑 똑같이 회색, 진회색과 조금 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범퍼가 형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위해서 따로 이제 디자인된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참 이렇게 머플러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사실 약간 좀 고성능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하이브리드에 이런 강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상을 바꿔줬고, 여기는 이제 이 차에 정말 흔치 않은 크롬이 여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페이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이 이 정도만 들어가죠. 이 정도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아래쪽에 머플러는 저쪽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게,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도 원래 이쪽에 맞춰서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높이가 여기가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렁크와 저 시트가 접혔을 때 높이가 맞았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들어보면 이 아래 한 단 더 있는 거 XM3 기존의 다른 모델하고 똑같죠? 이렇게 한 단이 더 있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리페어 키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기압,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이 안에 있는 약품을 넣고 타이어 그 펑크를 떼우는 역할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견인고리만 델렁 있죠. 다른 차 이쪽 트렁크 리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에 타이어 형상으로, 원래 예전의 차들은 안에 템포러리 타이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똑같이 타이어가 하나 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에 리페어 키트나 이런 견인 고리를 넣어주곤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배터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리페어 키트를 이쪽에 넣음으로써 없애고, 이렇게 견인 고리만 이쪽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트렁크 크기는 다른 모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 고리는 이쪽에 요거 빼시면 견인 고리 끼우는 자리 나오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이게 뭐지? 이 선 뭐지? 하는데 이렇게 잡아 뜯으시면 견인 고리 끼실 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조금 아쉽게도 여전히 그냥 손잡이를 잡아서 내리는 형식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에 이거 사시는 분들 중에 문이 잠겨 있으면 이거 안 열립니다. 주유소 가셨는데 당연히 주행 중에 주유소 가면 잠겨 있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유구 안 열린다고 막 주유해 주시는 분들이 화낼 때가 있는데 잠금 해제하시고요. 그럼 되고, 당연히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터보는 아니지만 1.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는 이번에 이게 좀 바뀌었는데 여기 스웨이드 같이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 꽤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요거는 여전히 굳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건 똑같고요. 이 확실히 상위 트림이라 그런지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에도 원터치로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로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가는
그런 창문이죠. 그래서 이걸 뒷좌석까지 넣어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열에도 송풍구 2개 다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버튼이 2개가 있는데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보통 뒷자리 열선 시트는 그냥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렇게가 많은데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충전할 수 있는 단자 2개가 있는데요. USB A 타입이죠. A 타입이고 요즘 C 타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A 타입인데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이 C고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새로 형상을 만들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부품을 활용하면서 얘만 뺀 것 같습니다. 컬러는요, 이게 지금 블루고 저쪽에 이제 오렌지, 일렉트릭 오렌지. 네, 저 컬러인데 이게 그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특별한 컬러래요. 그래서 네, 지금 이 2가지 색상으로만 시승차가 있습니다. 시승 행사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만 이제 선보이려고 그 2가지 컬러만 모아놓은 거고요. 블랙 색상은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온, 홈페이지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 번만 더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밑에 뭐 대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짐볼로 찍으려니까 잘 안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 덧대어져 있는 거? 네, 좀 꽉 차 있네요. 근데 이게 보자. 오, 확실히 이테크라 크기는 크구나. 아래쪽으로도 크고 엔진이 좀 깊네요. 크네요. 1.6L 자연흡기 80마력짜리 엔진 치고는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크고요. 또 크기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아요, XM3가.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대에 쿠페형 SUV, 제 차라서 자꾸 변명하고 있네. 아무튼 쿠페형 SUV 디자인 없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벤츠나 BMW 이런 데서 나오는 차가 아닌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차라서 편드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주관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타고 가볼까요? 시동이 지금도 켜있는 상태지만 네, 지금 EV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RPM 게이지가 없죠. RPM이 없고 지금 이제 뭐 주행 가는 거리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EV 모드까지 가는지, 저 녹색은 이제 EV 모드, 그리고 엔진이 개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얼마큼 남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기어 어느 단수에 걸려 있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죠. R&D, B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기존의 XM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디스플레이 터치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사실 크게 다른 부품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의 9.3인치 디스플레이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던가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기존에 있던 것도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좋거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 손 움직이는 거랑 거의 속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반응도 빨라진 것 같은데? 반응 속도도 빠르고 전 터치도 잘 먹고, 특히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미는 이런 형태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원래는 지금 마이센스도 있는데 EV 버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EV 모드를 사용하는 그런 버튼. 이거 통풍 시트도 있네요.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원래 불만이 많았잖아요. 버튼 한 번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늘 말했지만 통풍을 빼면 버튼 하나로 됩니다. 열선만 있으면 이 버튼으로 한 번만 누르면 열선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풍이 같이 있다 보니까 버튼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하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넣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는 마이센스, 멀티센스,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이거 기존랑 똑같고, 이거 다 같죠? 그리고 이거 파킹 어시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에어컨 이런 거 다 공조장치 사용법은 다 아실 거고, 뒤쪽에 없던 시가제기 앞쪽에는 있고, 여기 aux 케이블 아직도 나오네요. 네, 그거랑 USB A 타입 충전기 2개,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랑 그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충전을 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푸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생겼죠. 생긴 게 좀 다르고, 여기 R, N, 그리고 D, 그리고 B 모드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PHEV도 아닌데 B 모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전기차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배터리를 세워놓은 채로 많이 썼더니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서 서 있는 상태의 엔진 소음입니다. 사실 저는 좀 엔진 소리가 별로지 않나요? 음색이 별론데 갈갈갈갈 거린다고 해야 되나? 디젤도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거친 느낌? 어이구, 꺼질 때도 되게 뚝 꺼지고 꺼질 때 약간 이렇게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진동이 아니라 이렇게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턱 하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끊어지는 소리가, 끊어지는 그 충격이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홀드 있습니다. 오토홀드 싫어하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볼까요? 살펴볼 거다 살펴봤으니까. 지금 XM3 하이브리드 모델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요. 이테크 하이브리드죠. 뒤쪽에 시트 아래쪽으로 1.2k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상대로 사실 승차감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가 끼워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17인치 휠 타이어가 끼워진 XM3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그렇게 17인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많아요. 뒷자리 움직임이 좀 많은 편이고, 대신에 충격이 뭐 이렇게 휠 타이어 무거운 걸 통해서 툭툭툭툭 들어오는 거는 덜한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승차를 똑같이 이제 가솔린 터보 모델을 18인치 휠 타이어가 끼워진 걸 타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하게 꽉 조여진 느낌은 드는데, 대신에 이제 그 온갖 충격이 툭툭툭툭툭 더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똑같은 18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적고, 그리고 툭툭툭툭 들어오는 것도 좀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뒷자리 승차감은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서 가니까 훨씬 나아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쪽에 대고 있으면 발을 약간 간지르는 정도의 느낌의 그런 진동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피칭이 좀 적어져서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요런 부분이나 바운싱 부분도 많이 적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 차가 좀 가벼워서 이렇게 흔들리듯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정말 승차감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XM3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는데요. 아까 뒷자리에 이제 타고 오면서 사실 좀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을 하고 가고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좀 타보는 걸로. 확실히 지금 시속이 50km 정도였거든요. 근데 살짝 밟아도 이 정도 속도일 때는 가속이 참 매끈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부드럽게 출력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그런데 이제 엔진이 개입할 때가 아까 사실 조금 불편했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좀 가볍고, 그리고 생각보다 뒷자리에 탔을 때보다도 이상하게 노면 소음이 좀 더 들어오는 느낌? 여기가 소음이 조금 더 많네. 이 앞타이어 쪽에서 노면 소음이 꽤 오는데요. 아까 사실 뒷자리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느껴가지고 소음이 없는 편이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앞자리로 옮기니까 오히려 노면 소음이 좀 더 들어옵니다. 회생제동 모드는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이렇게 기어를 당기면 B모드로 바뀝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근데 원래 뭐 기어 변속할 때 굳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정차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바뀌고요. 그리고 뭐 되게 그런 전기차에서 왜 이 B모드 같은 걸 하게 되면 거의 막 정지하듯이 바로 서는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같이 달려있잖아요. 사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영향이 없이 그냥 딱 차가 쓴다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영향이 없다보다 적죠. 근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일단 폭발을 하면서 계속 그 무거운 게 움직이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바로 정차하진 않는데, 이거는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기존의 그냥 전기차의 회생제동만큼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확 쓴다는 느낌은 없고, 당연히 이제 그런 엔진의 관성에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B모드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셀에서 발만 떼도 좀 더 빨리 쓰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B모드로 갈 때는 그 악셀레레이터에서 발만 떼도 이렇게 차지가 딱 되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아까 계기판에서 왼쪽은 속도계였어요. 아무래도 연비가 아까 저희가 막 속도를 막 낸 다음에 도착을 했을 때는 연비가 16.6인가?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정차를 한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썼다가 다시 충전했다가, 저희가 평균 속도가 제가 한 80 정도로 유지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크게 가속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울산 시내가 퇴근길을 막혔어요. 가다 서다 좀 했는데, 저희가 출발할 때 공회전을 좀 했었어요. 공회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세워놓고 시동을 건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를 쓰다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다가 하면서
시동을 건 게 아니지. 엔진이 다시 켜졌다가 하면서 그때 연비가 15점 몇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주행을 다시 시작했을 때부터 서서히 늘어서 지금 17.8입니다. 그냥 정말 한 시속 70에서 한 90? 이 정도 구간만 유지하시면 연비 거의 한 20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맞다, 다른 선배가 그 물어보실 때 들었는데 그쪽 팀은 연비가 2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연비를 망친 친구. 네. 저는 그렇게 그냥, 해야죠. 저는 그냥 편하게 달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B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B모드가 저는 편해서 B모드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연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너다. 이런데 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코너가 보이려면 나보다 바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지났. 오, 계속 가네? 살짝 이제 뭐 코너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정도 굴곡은 잘 가네요. 굳이 개입 없이. 연비 좀 18.3으로 늘었거든요. 연비는 계속 지금 제가 타면 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탄 거죠, 아까? 근데 이 회생제동 모드 쓰는 게 꽤 큰 것 같아요. 아까 속도도 많이 밟아보고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 기어 지금 B 상태거든요. 요를 해서 그런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 언덕이네요. 이게 모터가 사실 토크가 꽤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언덕이어도 엔진이 바로 급격하게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뭐 가속이 꽤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약간 속도를 이제 좀 더 높여보니까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도는 느낌, 그러니까 코너링이죠. 뭐 이 차의 지금 하체 느낌은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단하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승차감, 뒤에가 좀 더 뜨지 않고 이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느낌이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스티어링 휠이 좀 가벼운 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지금 이제 방지턱을 잠깐 넘었는데, 네, 뭐 이렇게 물론 속도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뭔가 충격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후에 바운싱이 추가로 더 있다던가 이런 게 크지 않고 단정하게 잘 넘습니다. 역시 코너를 돌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싹 돌아 나가는 느낌이 좋거든요. 이 매끈하게 돌면서 이 부드러우면서도 매끈한 느낌이, 저는 확실히 코너를 잘 도는 차들이 좋아요. 정말 왜 제가 이 XM3를 좋아하는 게 날렵한 근육질의 그런 달리기 운동선수가, 날렵한 근육질의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힘만 센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날렵하고 가벼운데 정말 딱 근육을 잘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딱 그 XM3가 그런 느낌인데 여전히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아까 지금 이제 옆에 탄 상준 기자가 말해줬는데, 오히려 그냥 방지턱 같이 그냥 크게 넘는 부분은 자세를 잘 잡는데 요철이 좀 깊게 있거나 패인 부분은 좀 충격으로 쾅 온다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느 차나 정말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잘 된 차가 아니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뭔가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뒤에 배터리가 추가되고 무게가 늘고 해서 약간 차가 묵직한 느낌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가뿐한 느낌, 진짜 가뿐하게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정말 잘 쓰는 느낌? 그리고 이 차가 너무 무겁지 않아서 근데 진짜 그렇고, 확실히 뒤에 밸런스가 뒤쪽에 무게가 더해지면서 저는 밸런스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B모드랑 D모드의 차이가, B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속이 조금 더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속되면서 앞에 노즈 다운이 되고 앞을 좀 더 눌러주는 게 있다 보니까 접지도 좀 더 늘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코너링을 할 때 오히려 B모드를 잘 이용하면 악셀 페달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돌 수 있고요. 이 D모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D모드일 때는 이게 서서히 이제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뗀다고 해서 B 모드에 비해서는 덜 쓰니까 요거는 그대로 약간 좀 가뿐하게 계속 가는 느낌? 약간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 B 모드로 오히려 그 B 회생제동을 더 적극하는 모드로 썼을 때 오히려 이제 속도가 변화가 조금 더 커지면서 그때 생기는 미묘한 그 차이지만 그걸 이용하면서 달리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D로 바꾸니까 확실히 B가 더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뭔가 좀 더 이제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걸 활용할 만한 게 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확실히 B랑 D랑 큰 차이가 느껴질 만큼 피칭이 심하진 또 않습니다. 이 차 자체가 피칭이나 바운싱, 롤링 같은 게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줄었어요. 조금.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게 뭐 이전 차랑 기존의 XM3보다 뭐 확 다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조금 다릅니다. 정말 조금. 그리고 승차감도 사실 18인치를 끼운 가솔린 터보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뒤쪽이 이제 뒤가 약간 높이 변화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게 적어졌죠.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줄었고, 그리고 승차감이 이 필 타이어에서 오는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느낌이나 차체의 진동이 약간 좀 들어오는 거, 외부 노면 요철 전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느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차체가 자세를 잡는 거, 이제 위에서 움직이거나 이 하중이동이 생기는 거에서 조금 달라져서, 이게 사실 하중이동이 많으면 뒤에서는 멀미 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이 확실히 좋아졌고, 그리고 다른 18인치랑 비교해서 뭐 아주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이 눌려있고 이제 거기에 움직임이 적어져서 그 느낌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2열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2열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차이가. 지금 이제 약간 시속 한 80km 정도까지 밟을 수 있는 도로고요. 저쪽에 언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80km보다 좀 더 밟고 있습니다.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한 80km 정도에서 뭐 90km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뭐 엔진 소음이 심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뭐 그렇게 뭐 차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아무래도 속도 변화는 토크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가솔린 엔진 치고도 사실 토크가 약하거든요. 물론 그 마력도 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토크가 특히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될 때는 정말 쥐어짜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이제 속도 변화가 있거나 언덕을 이렇게 오를 때, 그때는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이 그냥 RPM이 치솟는 소리가 정말 약간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가속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차 자체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차선 변경할 때도 약간 이렇게 몸놀림이 가볍다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주행이 뭔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짜 가뿐한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속도를 올리면 뭐 시속 100을 넘겨도 그렇게 얘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니까 회생제동 모드를 한번 써볼까? 오, 차징이 이렇게 쭉 되네. 배터리도 계속 점점 차네요. 아까 반 조금 아래였는데 점점점 이제 반까지 차고 있고요. 보니까 아예 그 엔진이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입하는 것 중에서 아예 아까 한 시속 40 정도에서 추가로 이제 급가속을 하니까 조금 확 그때 이제 변속 충격이 살짝 느껴지긴 했지. 40 정도에서 변속 충격이 느껴지고 엔진 개입이 훅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한 시속 60 정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엔진이 뭐라 그래, 그 모터에서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 뭔가 훅 급가속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RPM이 치솟으면서 얘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고속으로 해서 계속 그냥 얘가 쭉쭉쭉 서서히 가속할 때는 그게 힘들거나 뭐 RPM이 막 얘 회전수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 요 약간 그 전환에서 그런 구간이 있는 거네요. 전환에서 약간 유독 RPM이 치솟는 그렇게 전환이 되는 구간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V 모드 관련해서도 또 궁금하신 게 있나봐요. 어떤지 한번. 지금 일단 EV를 눌렀습니다. EV.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혼다에서도 가끔 보이고 토요타 이런 데서 보이긴 하는데 직방열 하이브리드. 네. 얘는 또 어떨지 일단은 EV 모드는 조금 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살짝만 밟아도 일단은 엔진 개입을 빨리 시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요만큼만 밟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개입을 안 했는데 지금 살짝만 밟아도 일단 엔진 개입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게 딱 티가 나고요. 지금도 좀 전에 밟는 순간 딱 기어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어 다시 낮추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른 데로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고 정말 악셀러레이터를 밟은 발로 살짝 되게 미묘하게 모르려면 모를 수 있는 수준으로 느껴졌고, 그 느낌. 변속 좀 일단 빠르게 하고 RPM 그래서
바로바로 올려주고 엔진 개입 좀 많이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스티어링 휠이 좀 가벼워서 아쉬웠다 싶었던 부분은 스포츠 모드로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아유, 예민하신 분들은 소리를 구분하셨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살짝 뒤로 갔다가 다시 가속했잖아요. 그게 변속 충격이고, 충격까지는 아니었지. 변속 충격은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특히 이 엔진이 개입하는 초반의 변속이 이렇게 특히 이제 기어가 내려갈 때, 기어 단수가 내려갈 때 약간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가속을 한다던가 할 때 그때 변속 충격이 좀 느껴지는 편이고, 없진 않네요. 사실 저는 제가 그때 왜 이게 도클러치인데 도클러치라서 원래 이제 충격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브 모터가 살짝 회전수를 보정해 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완벽하진 않네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훅 출발하면 저희 어머니 같이 그냥 엑셀을 온오프 하게 되면 당연히 욱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온오프를 하던 뭘 하던 얘는 부드럽게 갑니다. 합산 출력 토크 공식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일단 가솔린 터보보다는 떨어지고, 이거는 원래 전에 XM3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타시거나 뭐 여자친구 아니면 진짜 그냥 커플이 타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커플이 장거리 여행 다닌다던가 뭐 이제 커플이 타고 다니기 아니면 혼자 타기 괜찮은 차가 저는 XM3 가솔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만약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속도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장거리보다는 시내 주행 좀 많이 한다, 근데 운전에 나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내가 운전할 때 막 이 차의 반응까지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알아서 부드럽게 해주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시승 행사장에 거의 다 와서 이만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